시어머니의 사주 복수극.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서운 시어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정순이라는 60대 시어머니와 김유미라는 30대 며느리예요. 박정순 씨는 평생 사주와 관상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동네에서도 사주 보는 걸로 유명했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말 못마땅해 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자기보다 예쁘고 젊고 학벌도 좋았거든요. 아들 민수는 36살인데 어머니 말을 잘 듣는 마마보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더욱 며느리를 견제했죠. 결혼한 지 3년 동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혔어요. 음식 투정, 청소 투정, 뭐든 트집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정확한 생년월일씨를 알게 됐어요. 며느리 엄마가 술 취해서 실수로 말한 거였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 사주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보고 나서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며느리 사주에 남편을 일찍 죽게 만드는 살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정확히는 부성인묘라고 해서 남편의 수명을 깎는 팔자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다음 날 바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당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남편을 해치는 팔자입니다. 빨리 헤어지게 하지 않으면 아들이 40세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미쳤어요. 어떻게든 아들과 며느리를 헤어지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작전은 이간질이었어요. 며느리가 없을 때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민수야, 내 아내가 요즘 이상해. 밤마다 전화 받더라. 실제로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한 거였는데 마치 바람 피우는 것처럼 꾸며서 말한 거예요. 또 며느리 화장품에 몰래 남자 향수를 뿌려놨어요. 아들이 냄새를 맡고 의심하게 만들려고요. 며느리 핸드폰도 몰래 뒤져서 남자 동료들과의 단톡방 메시지를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내를 믿었어요. 엄마, 유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하자 두 번째 작전을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아프면 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을 생각할 거라고 판단한 거죠. 며느리 음식에 몰래 설사약을 탔어요. 며느리가 계속 배탈이 나니까 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에 가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독한 약을 탔어요. 며느리가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작전은 경제적 압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비가 5천만 원 필요해. 실제로는 아무런 병이 없었는데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상의하니까 며느리가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죠. 우리 적금을 깨서라도 도와드려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을 아까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꺼이 내놓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큰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2억 원을 갚아야 해. 이번에는 며느리도 그건 너무 큰 돈이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봐라, 전연의 본색이 드러났다면서 아들을 선동했어요. 네 번째 작전은 가장 악랄했어요. 며느리를 바람둥이로 만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름으로 남자들한테 몰래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리 직장 동료한테 유미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 거짓말했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외박한다고 아들한테 거짓 신고까지 했어요. 실제로는 며느리가 친정에 있었는데도요. 그런데 이 모든 작전들이 실패하자 시어머니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어요. 직접 며느리를 해치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계단을 내려올 때 일부러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며느리가 손목을 다쳤어요. 며느리가 요리할 때 뒤에서 밀어서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게 했어요. 심지어 며느리 차의 브레이크까지 조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서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짓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 자신이 변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와 미움 때문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불면증, 위염, 혈압까지 올라갔어요. 더 무서운 건 아들도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왜 유미한테 그렇게 대하세요?
유미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는 몰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주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아들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런 미신 믿지 마세요. 21세기에 무슨 사주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시어머니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든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음식에 환각제를 탔어요.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헛것을 보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환각 증상 같은데 약물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며느리 혈액에서 환각제가 검출됐어요. 의사가 누군가 일부러 먹인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누가 내 아내한테 이런 짓을?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실수를 했어요.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가서 또 약을 타려다가 아들한테 들켰어요. 아들이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이건 유미를 위한 거야. 저 여자가 너를 죽일 거라고 라고 실토했어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엄마가 유미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이 뭔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이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며느리도 당연히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장애죄, 협박죄, 독극물 사용 등등. 재판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사주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판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감옥에 들어간 지 6개월 후 아들 민수가 정말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내가 아들을 구하려다가 아들을 죽였다. 알고 보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엄마 면회를 가려다가 급하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아들이 급하게 면회 올 일도 없었을 거고 사고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 자신이 아들의 죽음을 앞당긴 셈이었어요. 며느리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과부가 정말 된 거죠. 하지만 그 원인은 며느리의 사주가 아니라 시어머니 자신이었어요. 출소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정신도 반쯤 나간 상태였어요. 며느리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내가 민수를 죽였어. 용서해줘.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혼자 살면서 매일 아들 무덤을 찾아가서 울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키려다가 너를 죽였구나. 동네 사람들은 사주를 너무 믿다가 가족을 다 잃었다고 수군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주나 운명을 믿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걸 빌미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문제일까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시나요? 아들을 사랑한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죠. 만약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아들을 구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무서운 건 시어머니가 막으려던 일이 결국 그녀 자신에 의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려다가 오히려 운명을 만들어버린 셈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가족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주나 미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다음에도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